네, 한 주간 뉴스 가운데 가장 뜨거운 현안과 이슈를 골라서 정리해드리는 주간 뉴스팩 시간입니다. 오늘도 지연방송 보도국의 홍서표 보도국장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 뉴스 어떤 뉴스입니까? 네, 오늘의 첫 번째 뉴스픽은 현장 체험학습 과실치사 선고입니다. 네, 최근에 속초에서 체험학습 도중에 발생한 초등학생 사망사고 1심 판결이 내려졌죠. 교사의 과실 인정 여부가 쟁점이었는데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일단 담임 교사에게 주의 의무 책임이 있다라는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2022년 속초로 현장 체험학습을 갔던 초등학생들이 있었는데요. 그냥 그중 학생 한 명이 버스에서 하차해서 버스 뒤에 있는 걸 모르고 버스가 주차하기 위해서 후진을 하다 학생이 치여서 숨지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검찰은 그 교사들이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법원에 기소를 했고요. 그래서 지난 11일 1심 판결이 나온 겁니다. 이때 재판부는 담임교사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담임교사에 대해서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재판부가 판단한 내용을 간략히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면 주의 의무를 기울여야 했음에도 뒤돌아보지 않고 아이가 이탈하게 된 상태에서 주차를 위해 움직이던 버스가 아이를 치여서 사망하게 됐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또 모든 과실을 버스 기사에게 있다고 주장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재판부는 판단을 했습니다. 또 이 사건이 진행이 되면서 이제 교원단체에서 재판부에 대해서 선생님을 처벌하면 안 된다라는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입장을 내놨는데요. 재판부는 주의 의무 위반조차 교권으로 보호받는다는 대중의 오해를 일으켰다. 이렇게 재판부는 판단을 했습니다. 한편 같은 혐의로 보조 인솔 교사도 재판에 넘겨졌는데 무죄가 선고됐고요. 또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버스 운전기사에 대해서는 금고 2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자, 이 사건 이후에 교사들이 체험 활동을 기피하는 등 여러 가지 우려가 나왔었는데 당장 교육계 반발은 좀 클 것 같아요? 맞습니다. 당장 1심 선고에 대해서 교원단체들이 반발을 했는데요. 크게 이제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와 정교조 강원지부 등이 재판 직후에 입장을 내놨습니다. 일단 한국교총은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재판부 판결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 그리고 학생도 교사도 보호하지 못하는 현장 체험학습은 당장 중단하라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예측 불가능하고 고의성도 없어 보이는데 교사에게 책임을 묻는 판결은 너무 가혹하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정교조 강원지부도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적용한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라고 주장을 했고 법적 보호 장치 없는 현장 체험학습도 당장 중단해야 된다라고 비슷한 맥락의 의견을 내놨습니다. 네. 모쪼록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말아야 되겠죠. 체험학습 안전보장 조치가 강화돼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 어떤 뉴스입니까? 네, 두 번째 뉴스픽은 군 간부 사칭 사기 기승입니다. 요즘에 가뜩이나 경기 침체 때문에 자영업자들 참 많이 어렵잖아요. 네. 근데 군 간부를 사칭해서 사기 피해가 있었네요. 맞습니다. 주로 이제 군부대가 많은 전방 지역을 중심으로 이런 사기가 기승을 좀 부리고 있는데요. 최근에 한 사례를 보면 춘천에 있는 한 수건 판매 업체에 자신이 군 간부라고 소개한 사람이 전화를 해서 수건을 이제 주문을 제작을 했는데요. 상인에 따르면 이렇게 전화가 왔다고 해요. 21사단 김민재 중사다. 백마부대에서 했던 타월 샘플을 가지고 문의를 이렇게 하면서 실제 다른 부대에서도 이런 형태로 주문을 하는 거를 믿고 이제 상인은 처음에는 주문을 받아줬는데 그래서 모두 200장을 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사기가 시작이 된 거죠. 근데 이 간부를 사칭한 남성은 제작을 의뢰하면서 오후에 이제 수건을 납품받아 찾아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잠시 다시 연락이 와서 웃돈을 줄 테니 전투 식량 업체에다가 900만 원을 좀 대납을 해달라라는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요 대목에서 요 수건 업체 상인은 이제 좀 수건업체 상인은 이제 의심을 했고요. 그래서 900만 원은 송금을 하지 않아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런 군 간부를 사칭한 사기
행각들이 전방 지역을 중심으로 기승을 부리는데 지금 데이터로만 보더라도 지난해 12월 초에 이런 관련 신고가 강원경찰청에 신고 접수된 게 76건이었는데요. 올 2월 초 최근에 다시 확인해 보니까 238건, 그러니까 3배 이상 급증했고요. 피해 금액도 벌써 22억 원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이 사기 조직이 해외에 있어서 피해 회복도 쉽지 않다고 하는데 어떤 점 주의해야 되나요? 맞습니다. 이 같은 사기 조직은 대부분 이제 해외에서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해외에서 이제 시나리오를 만들고 조직적으로 전화를 걸어서 범행을 하는 건데요. 이제 가장 흔한 수법이 앞서 설명드린 대로 어떤 물건을 주문하고 그다음에 잠시 후에 대납을 다른 업체로 대납을 요청하고 그리고 이제 송금받으면 잠적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해외를 중심으로 이렇게 활동하다 보니까 피해가 발생하면 이제 범인들을 추적하고 검거하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피해 회복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공식적인 군부대 연락처를 통해 주문된 진위 여부를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 특히 이제 국방부 공무원증이라든지 공문서 같은 거를 보여주면서 어떤 물품을 주문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는 특별히 의심을 좀 해야 된다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네. 자, 주간 뉴스픽 함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뉴스 어떤 뉴스입니까? 네, 세 번째는 캠프 페이지 VFX 전초기지 육성입니다. 네, 춘천의 옛 미군 기지터입니다. 캠페이지 개발. 이게 언제쯤 되려나 참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춘천시가 새로운 계획을 발표했다고요? 네, 뭐 새롭은 계획이라기보다는 지난해부터 추진하던 계획인데요. 네. 올해보다 구체적이고 또 실천적으로 실천 가능한 방법으로 다시 추진한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더 맞을 것 같고요. 일단 춘천시의 계획은 캠프페이지 내 12만 제곱미터 부지에 시각 특수 효과 VFX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겁니다. 이제 VFX라는 것이 특수 영상, 그다음에 특수 뭐 시각 효과 이런 것을 의미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영화나 애니메이션 같은 것을 보시다 보면 현장에서 촬영하지 못하는 그런 영상들을 구현하는 제작 기법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춘천시는 어쩐 이 VFX가 오염원이 없는 산업이라서 미래 성장 가능성이 아주 큰 산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는 당초 지난해에 춘천시가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과 연계해서 정부 공모에 도전을 했다가 실패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다시 VF 산업 중심으로만 해서 도시재생 사업에 유치를 하겠다는 건데 공모를 하겠다는 건데 그래서 이제 춘천시가 계획을 많이 구체화시켰습니다. 기업 유치도 구체적으로 구체화시켰고요. 또 지역 대학과 연계한 전문 인력 양성도 100명 양성 이렇게 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다 수립을 해서 진행을 하겠다는 거고요. 최근에는 또 육동환 춘천시장이 수도권에 있는 VFX 전문 기업들도 직접 방문해서 기업 유치 협의도 진행했습니다. 네. 계획대로 되면은 참 더없이 좋을 것 같긴 한데 앞으로 해결 과제도 좀 짚어주실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이 도시재생 혁신지구 공모에 선정이 돼야 됩니다. 이 사업 자체가 이 혁신지구의 공모에 선정이 돼야 진행이 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춘천시는 지난해보다 계획을 조금 수정을 해서 반드시 이 공모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거고요. 또 공모에 선정이 되면 이런 VFX 관련 기업 이전을 위한 터전을 탄탄하게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듣죠? 주간 뉴스픽 홍서표 보도국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